아, 이거 마이크 안 됐다고 얘기하신 거야? 왜 갑자기? 자, 44페이지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과점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이 과점주주란 말이 나오면 일단 얘는 뭘 말한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상장법인 아니고, 그죠? 비상장법인 주식이고, 지분을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해요? 50%를 뭐예요? 50%는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과. 그러니까 딱 50%는 과점주주 아닙니다. 그죠? 50%를 초과했을 때 과점주주. 그렇죠. 자, 일단 이거 나오면 뭐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법인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어떻게 한다?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전체. 이런 얘기죠. 40%였다가 얘가 뭐가 됐다? 60이 되면 이런 거죠. 처음으로 과점주주 되면 일단 어떻게 한다? 60% 전체.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또 추가로 취득해서 20% 취득 80이 되면 얼마예요? 그때 20% 증가분, 그때 증가분이고 재차 과점주주, 재차 과점주주. 이런 어떻게 되세요? 얘는 증가분, 그죠? 증가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40이었다가 60 됐다가 30 됐다가 70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전의 과점주주 지분보다 뭐 증가분 과세한다. 그렇죠? 증가분 10%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얘기죠.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이거 나왔고 이 지분 계산하는 거 다 나왔었고 과세 표준도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분이 증가가 되잖아요. 그 지분 증가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른 주주 걸 사거나, 그죠? 아니면 증자를 해야 돼. 증자가 뭐예요? 그 회사에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주 추가 발행하는데 내가 그걸 추가로 취득했다? 그럼 지분이 늘어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자는 아니라 했죠. 이 감자. 그죠? 이건 뭐예요? 총 발행 주식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6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600주를 원래 총 발행이 1000주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100주를 줄여가지고 900주로 만들었다는 거죠. 총 발행 감자 해가지고 자기 주식 사가지고 속아간 거죠. 그러면 나는 여전히 600주지만 총 발행 주식이 900주로 줄었으니까 지분은 늘어나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분 증가는 됐지만 내 주식 숫자는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감자로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주주 걸 사거나 증자로 지분이 증가되었을 때 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다 만약에 얘가 60%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치면 60%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때 그런데 A 법인이 부동산 10억을 칠지 10억. 자, 그러면 얘는 과세 표준 얼마다? 60% 책임지니까 어떻게 해요? 10억에 60% 얼마? 6억.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얘가 10억 중에 부동산이 9억이고요. TV가 1억이에요. TV를 1억짜리 샀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과세 표준 얼마일까요? 60% 책임져요. 과세 표준. 6억? 얼마? 5억 4천이에요. 69, 54. 왜? 이거는 TV는 취득세 안 내잖아요. 얘만 낼 거 아니야. 텔레비전 취득세 내요?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10억 원을 취득, 여기다 60%면 안 되죠. 왜? 얘는 취득세 안 내니까 얼마? 이것만 내니까 여기다 60% 해야지. 그죠? 무조건 아니고 취득세 과세 대상만 69, 54, 5억 4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요 60% 책임져야 10억을 해요. 10억에 60%에서 6억 냈어요. 그죠? 근데 얘가 한 달 있다가 A 법인이 또 부동산 10억 원어치를 또 취득했어요. 그럼 나는 여전히 지분이 60%예요. 이때도 그러면 취득으로 간주할까요? 이번에 내가 최초 과점 주주여서 10억에 60% 책임을 졌어. 근데 한 달 있다가 A 법인이 또 부동산 10억 원어치를 또 샀어요. 나는 근데 지분이 여전히 60% 그대로요? 자, 그럼 얘는 이때 또 60% 취득으로 간주할까 안 할까요? 안 되죠. 왜? 얘가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한변 과점 주주는 영원한 과점 주주 이건 아니죠. 내가 지분은 그대로 있잖아요. 얘가 추가로 샀지만 내 지분 변동이 없죠. 이때는 취득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할 때마다 계속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전체적인 과점 주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그랬죠? 1번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 소유 재산이 사치성 재산이나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시 중과세 대상 물건에 해당하면 과점주주도 중과세한다. 당연하겠죠. 얘가 60%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A 법인이 뭘 샀다는 거예요? 사치성 재산 샀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같이 중과세가 되겠죠. 왜? 어차피 얘네가 산 걸 그대로 지분만큼 내는 거니까 같이 중과세가 된다. 2번 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땡 틀렸죠? 왜? 비상장법인만 되고 상장법인 해당 사항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답 2번이네, 틀린 거. 3번 법인 설립 시 취득하여 과점주주 비율에 해당하여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으며 왜요? 설립 시라고 했죠. 설립 시, 그죠? 설립 후 증자로 인한 주식 또는 지분을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야 한다. 그죠? 그런 얘기고. 4번 과세객체는 즉 과세 대상은 과점주주가 된 당시에 당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가 아니라 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한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10억 그러면 10억이지만 얘가 9억은 부동산이고 1억은 텔레비전이면 10억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뭐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거 부동산 9억 그것만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죠? 5번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나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계속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거기 21번 그 지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6년 1월 10일에 설립을 했는데 45%래요. 근데 증자해가지고 10% 취득을 취득했대. 얼마가 된 거야? 55%. 그럼 얼마야? 55%. 왜? 최초 과점 주주. 별로 어렵지 않죠? 자, 23번 문제도 보시면 23번 비상장 회사 주식을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해서 얼마? 60% 소유하던 애가 그러니까 60%였던 애가 지분 20%를 팔았다는 얘기죠.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40. 이 상태에서 다시 25% 취득했대. 그럼 얼마요? 65% 얘기죠. 이들 얼마를 취득을 한 줄 안다? 네? 5%죠, 5%. 증가분. 제차, 그죠? 5%.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차가 전주죠. 별로 어렵지 않죠? 뭐, 특징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취득 시기에 관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 시기. 25번 문제 보죠. 취득 시기 문제는, 25회 때,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5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막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 정도로 자주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얘도 그냥 가볍게 문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틀린 것. 상속. 자, 상속은 항상 언제 기준? 그럼 문제를 했어.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 2번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를 한다. 맞나요? 네.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은 취득 시기가 두 개죠. 하나는 뭐 있어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조심할 거는 얘네 둘이 서로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계약서 관계없이 실제 잔금 지급이라는 얘기고 여기는 실제 돈을 먼저 주건 나중에 주건 관계없이 무조건 뭘로 간다? 계약서로 가겠다 그 얘기죠. 얘는 뭐라 했어요? 누가 봐도 이날 잔금 준 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서 뭐라 했어요? 국수공판장. 그래서 5개고 요 5개를 뺀 나머지 유상은 다 뭘로 간다? 계약서로 간다. 그럼 개인 간 거래하면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근데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한다? 계약 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등기가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등기가 같이 나오면. 항상 등기는 뭐라고요? 비교해서 빠른 날. 얘랑 등기 나오면 빠른 날. 얘랑도 등기 나오면 빠른 날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유상승계 취득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국가 그래서 그런 거고. 무상승계 취득 원칙이 언제? 무상은 계약일이죠. 그죠? 계약일. 그러니까 무상은 원칙이 계약일인데 상속이 예배인 거니까 증여를 받으면 취득일이 언제가 된다고요? 계약일. 그죠? 3번 점유 시효 취득은 언제다? 시효 완성일 그럽니다. 시효가 20년 시효가 완성된 날 취득한 거로 본다. 5번이 틀렸네요. 메리칸 척은 공사준공 인가일 그럽니다. 공사준공 인가일. 여기는 뭐 가볍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자, 이런 게 있어요. 원시 취득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소유권 이전 고시로 취득하는 게 있고 도시개발법상 환지로 취득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직접 건축 허가를 받아서 뭐예요? 건물 지었어. 그럼 얘는 언제가 취득일이냐 이 얘기고 이건 뭐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으로 해서 취득하는 경우고 여기는 개발법상 공법의 환지 방식으로 취득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취득시기 언제냐 그런 얘기인데 자, 일단 얘는요 허가를 받으시면 나중에 준공검사 받잖아요. 그 준공검사 떨어지면 뭘 교부해줘? 사용승인서를 내주죠. 그래서 얘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내주는 날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그 공법,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에 나오죠? 정비법에 소유권 이전고시란 말은 정비법에서 나옵니까? 개발법에서 나옵니까? 소유권 이전고시 처음 들어봐?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면 정비사업 딱 하고 나 마지막에 공사 끝나면 소유권 이전고시하고 그 다음날 뭐 한다 등기치고 다음날 뭐 취득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고시는 여기서 나오죠. 공법에 어디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나옵니다. 이 정비법 얘기 나오면 뭐라고 하면 돼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이렇게 하면 돼요. 고시일의 다음날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근데 환지는 어디서 나와요? 도시개발법에 나오죠.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그리고 환지 나와요. 환지, 네, 그렇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돼요. 이게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세 개 하고 뭐 이것과 뭐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그죠? 이렇게 돼요. 중 빠른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뭔 얘기예요? 건축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정비법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도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27번 문제 보시면 27번 다음 중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개인 간 유상승계의 경우 계약상 잔금 지급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 잠깐만요. 27번 아니고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그걸 왜 풀지? 뒤에 31번 풀라고 했는데 그거 나중에 풀 거니까 넘어가세요. 31번 기껏 이거 설명해 놓고서 그죠? 정신없어. 제가 지금 요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죠? 수업 없는 날은 술 먹고 그죠? 지난주 6월달에는 마지막 주 수업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장인어른 칠순이라 술을 얼마나 먹었나? 며칠 먹어요? 금, 토, 일, 월, 화 술까지 이거 먹었나? 그렇게 먹었어요. 술을 살벌하게 먹어요. 점심에 밥 먹으러 가가지고 6명이 먹었는데 사람은 10명이에요. 근데 술 먹은 사람이 6명인데 점심에 맥주를 30몇 병을 먹고 소주를 7병 먹었나? 주인이 와서 놀래요. 막 박스에다가 막 맥주병을 다 한 박스 더 대. 그죠? 근데 분위기가 좋아서 장어 먹는데 막 거기 옆에 막 저수지 옆에 딱 해가지고 바람 싹 부니까 끝내주더라고 막. 그러니까 막 취하니까 그냥 먹는 거지. 막 분위기 취해가. 저는 술 또 못 먹거든요. 잘 많이. 운전한다고 안 먹었는데 와 엄청 먹더만. 장어. 술값이 얼마나 나왔다? 50 얼마 나왔어. 점심 먹. 그리고 처제가 샀거든요. 처제가. 그 처제가 산다고 해도 돈 되게 쓴 거지. 자기가 사겠대. 처제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왜냐면 분위기 맞으니까 이제 술을 막 원래 그렇게 안 먹거든요. 근데 분위기 좋으니까 계속 먹으니까 나중에 막 처제도 자기가 막 시켜. 그래서 계산하다가 기절하려고 그래. 얼마니까 50 얼마. 야, 밥 한 끼 먹고 50 얼마면 참 살벌하죠. 먹긴 잘 먹었는데 어우 너무 비싸죠. 주변 사람 다 쳐다봐요. 맥주를 막 30몇 팩씩 먹으니까 소주 막 6명 7명 먹고 이러니까 막 진짜 내 돈 주고 사람 못 사주죠. 근데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죠? 수저는 뭐 칠수님은 또 나온대 회사에서 아버님 칠수님 뭐 돈이 나온대요. 얼마씩. 근데 많이 받았더라고 보니까 그거 내고도 돈 남았어요. 그죠? 본인이 산 거지 그러니까. 좋은 회사죠. 그 칠순 때 그 돈 나오는 회사가 좋은 회사죠. 그런 거. 뭐 행사 때마다 얼마씩 주잖아요. 좋은 회사죠. 그것도 돈 많이 줬더라고. 그런 회사를 다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 없어. 우리는 뭐 나오는 것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다음 주 안 나오면 퇴직한 거고. 그죠? 다음 주 안 나오면 퇴직한 거죠. 뭐 있어. 한 주는 쉴 수 있어. 근데 2주 연속 쉬면 이제 퇴직한 거예요. 그런 거 하다가 지금 딴 사람이 와서 또 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도 안 나와. 또 퇴직한 거고. 맞아. 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취득 시기다 틀린 것. 1번 건축물을 건축해서 취득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라고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2번 정비사업 나왔죠?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그럼 안 되고 이전 고시일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그래야 되죠. 2번 틀렸죠? 3번 주택건설법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는 자 국수공판장 뭐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연보취득은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인데 그 전에 등기 치면 어떻게 한다? 등기 친 날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그죠? 당연히 등기 빠르니까. 지목 변경은 공부상 변경된 날과 사실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그러는데 우리 연보취득 있죠? 이게 뭐라겠어요? 100억짜리를 한꺼번에 못 주니까 5년간 1년에 20억씩 주는 조건 이런 거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연보 취득을 하게 되면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조건으로 취득한다 그랬죠. 자, 이때 그러면 연보 취득을 하시게 되면 과세 표준이 뭐다? 연보 금액입니다. 매년 지불하는 금액. 그럼 저기서 말하는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20억을 말하죠. 20억. 그죠? 20억. 연보 금액. 자, 그 다음에 얘가 면세점. 자, 면세점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 연보금 총액입니다. 연보금 총액. 그걸 얼마나 말하는 거야? 100억. 그죠? 바뀌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취득 시기는 언제다? 계약서가 아니라 사실상 연보금 지급을, 실제로 연보금을 지급한다 해서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이 취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얘가 돈 이렇게 주다가 이게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잖아요. 중간에 만약에 주다가 계약이 해지가 되면 앞전에 낸 취득세는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거는 해줘야 되는 게 왜 그래요?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을 안 하면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되면 취득 안 했는데 세금 3번 냈으니까 환급해주죠. 등록세가 엉키면 안 됩니다. 등록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등록한 이후에 그 등기나 무효가 말소가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걔는. 수수료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근데 요건 좀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적으로 잘 나오죠. 과표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연보취득 잘 나옵니다. 작년에도 실제 됐고. 연보취득 나오면 연보금액인데 여기 나오면 뭐도 나와요? 계약보증금 있으면 계약보증금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죠? 잘 기억하시죠? 좀 이따 과표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4번에 연보취득 그렇게 보시면 정리하면 되고. 취득 시기는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3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자, 일단 과표는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금액이 언제적 금액을 말하냐면 항상 취득세는 취득 당시 금액을 말합니다.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하죠. 저희 납부 방법이 뭐예요? 취득세. 신고 납부, 신고 납부. 그러니까 뭐다? 네가 신고한 금액을 원칙으로 인정해주고 예외가 뭐가 있다?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고 사실상 취득가액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사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돼? 일단 얘가 원칙인데 얘는 예외가 하나 있다. 그게 뭐다? 그 신고한 금액이 무엇보다 기준인 시가 표준액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이 말은 얘네 둘이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뭐라 했어요? 말 그대로 실제로 취득한 금액으로 간다. 얘는 뭐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얘랑 관계없다. 얘네들은 얘랑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무조건 이 금액으로 가겠다. 이게 뭔 뜻이라겠어요? 누가 봐도 이 금액에 샀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국수공판장 그리고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 해서 6개입니다. 이 말은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하고 똑같다? 얘하고 똑같다. 그러면 여기 없는 애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시가 표준에 비교해서 큰 거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판결문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해라?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다. 뭔 뜻이에요? 화해조서 등은 이걸로 안 간다는 얘기니까 그냥 뭔 뜻이에요? 얘하고 똑같이 간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가 표준하고 비교해서 큰 걸로 가겠다는 거죠. 이게 화해조서가 이게 민법이 나오죠. 그죠? 인락조서, 그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요, 화해조서도 확정 판결문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진 걸로 인정해줘요. 근데 세법은 안 돼요. 왜? 화해조서가 뭐예요? 재판 전 당사자끼리 뭐 했다는 거예요? 화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민법은 어차피 화해를 하든 판결을 하든 똑같아요. 왜? 어차피 누구랑 누구를 규율하는 법이다? 개인과 개인이니까 상관없는데 세법은 개인 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화해했다는 얘기는 당사자끼리 협의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개인 간 거래하고 똑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걸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이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단 개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문제 보시면 35번 문제에 과표에 대한 내용을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1번 공정증서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정증서상 입증되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OX. 틀렸죠. 자, 이 공, 그 공이죠, 공. 그 공이 이 공이요? 이 공이 그 공은 아니겠지. 아니라니까. 이 공하고 그 공은 달라요. 이 공은 무슨 공이야? 이거는 공매 경매고 저거는요
공정증서고 달라요. 아무 공이나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공정증서가 뭐예요? 공증받는 거잖아. 공증. 그죠? 그러니까 뭐 있다는 거? 법무사 사무실 가서 공증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공매가 뭐예요? 자산관리공사 같은 데서 그죠? 공매하는 걸 내가 취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공매를 말하고 공정증서 여기 안 들어가죠. 그냥 공이라 해서 국수공이가 그 공이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말했죠. 국 그러면 무슨 국이라고? 콩나물국, 미역국, 동태국, 무슨 국 따져봐야지. 그냥 국이면 다 먹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 국이 뭐요? 국가 끝. 지자체 끝. 지자체 조합 이런 뜻이고요. 이 공은 공매라니까. 그러니까 1번은 여기 해당 안 되죠. 그럼 뭐가 똑같아? 얘랑 똑같아요. 그럼 걔가 시가 표준에 미달된다. 그럼 뭐라고 해 정답이야? 시가 표준 그래야죠. 1번 틀렸고. 판결문으로 취득가 입증되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어디가 틀렸어요? 가로 안에 포함 틀렸죠? 포함 아니라 제외 그래야지. 얘들 아니라 했잖아. 3번은요. 여러분 경매 받으시면 낙찰 금액이 과표가 되잖아요. 근데 경매 받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조건에 이 물건을 경매 받는 사람은 여기와 관련된 채무 3천만 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낙찰자는 이 3천도 뭐라 떠안아야 된다. 이런 조건부 경매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동산을 5천만 원의 경매를 받았다. 낙찰을 받았다. 그죠? 그러면 취득가액은 5천이다. 얼마다? 8천이 되는 거죠. 왜? 이것도 내야 되잖아. 그죠? 왜? 조건부니까. 그러면 이 채무 인수액도 뭐에 들어간다?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지금 3번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및 공매처분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또는 낙찰가액이 된다. 다만 경락조건상 경락자가 경락대금의 제3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경락대금의 제3회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뭐 포함한 금액 그래야 되죠. 4번 국가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에서 매매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액이 시가 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5요? X. 시가 표준액 그래야지, 시가 표준액. 자, 봐봐요. 이거 봐, 여기 국 있죠? 이 국이 뭐요? 국가가 어쨌다고요?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가 어쨌다고. 그게 끝이요? 국가 지자체는 끝이요? 이게 뭐예요? 그 봐봐, 이게 문제라니까. 그렇죠. 국가로부터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유지를 내가 산 거예요. 샀다고. 얼마에? 1억에. 그럼 내가 1억에 샀다는 걸 국가 걸 샀으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뜻인데 4번은 국가가 산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국가에 제출했잖아. 검인 계약서를 제출했다잖아. 그럼 얘는 여기 해당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그죠? 그럼 걔가 시가 표준에 미달하면 뭐라고 해 정답이야? 시가 표준에 그래야지. 그냥 국가만 해놓고 국가 아니고 맞았다. 그 사실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4번.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4번이 국가니까 막 이거라는 거야. 무슨 국이냐니까. 콩나물국, 미역국, 그죠? 하긴 뭐 무슨 국을 따지겠어? 국 끓여만 주면 다행이지. 그죠? 국 끓여주면 다행이죠. 여자들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이 해장국 먹고 싶다면 끓여주고 그래야지. 그죠? 네가 끓여 먹어. 맞고 싶냐? 이래서 그러면 안 되죠. 잘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 잘해야 돼. 저는 국을 끓여주면 같은 국을 10끼를 줘도 그냥 먹거든요. 똑같은 국을 막 3박 4일 내내 줘도 저는 먹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냥 먹는 거야. 무서워서 먹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먹어도 그런 음식은 안 가려요. 그냥 3박 4일 그냥 먹으면 그냥 먹어요. 왜? 안 질려요. 그냥 먹는 음식 그냥 먹어. 왜 똑같잖아요. 국을. 콩나물국을 3박 4일 줘도 그냥 먹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거든, 남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는 그걸 고마운 줄 몰라요. 내가 3박 4일을 먹으면 원래 그런 줄 알아. 원래 그렇긴 하죠. 근데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어떤 사람 끼니마다 국이 바뀌어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돌아버리는 거잖아. 스트레스 받고. 근데 우린 그런 게 없거든요. 열흘을 줘도 그냥 먹는다니까.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돼. 항상 잘하면 안 돼. 계속 그런 게 나쁜 나도 스타일이 좋은 게 뭐야? 계속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잘해주면 막 감동을 받아. 맨날 잘하는 사람은 한 번 잘못하면 욕먹고 10번 한 번 잘하면 욕먹고 누구는 10번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칭찬하고 누구는 10번 계속 한 번 잘하면 욕먹고 이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여자들 웃지 말고. 그래서 찔리는 거 있죠? 찔리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갑자기 4번 하다가, 그죠? 4번 그렇고, 5번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하는 경우, 연부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 및 연체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억하죠? 취득세 과표 계산할 때, 취득가액만, 요것만 과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다? 취득과 관련돼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 중에 취득가액에 추가로 포함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다 그랬죠? 자, 이때 되는 항목이 뭐가 있다? 건설자금이자라는 게 있고, 건설자금이자, 그리고 연체료 할부이자가 있습니다. 연체료 할부이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겠어요? 연체료 할부이자 나오면 반드시 뭘 기억해라? 법인.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이거는요. 이거 나오면 자동으로 법인만 된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은 얘가 나오면 항상 문제 풀면서 뭘 봐야 돼? 개인인지 법인지 확인해야 돼요. 얘가 만약에 개인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고, 법인 그러면 포함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포함하지 않는 거 대표주자 부가가치세, 그죠? 부가가치세. 자, 이거는 조심할게요. 얘가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세도 나오거든요. 근데 취득세는 포함이 안 되고 양도세는 포함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건 외우시면 안 되고 외우면 무조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된 부가가치세가 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 주겠다? 내가 세금 낼 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 주겠다. 유리한 쪽이란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취득세 계산할 때는 만약에 4억에 사가지고 부가가치 4천만 원 내서 4억 4천에 샀다. 그러면 요 4천이 취득세 낼 때 포함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유리하죠. 왜? 그래야 세금을 덜 낼 거 아니야. 근데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얘가 필요 경비로 공제받는 거잖아요. 그때는 포함되는 게 좋다? 안 되는 게 좋다? 되는 게 좋죠. 그래서 양도세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이런 것도 있죠. 1억짜리를 할부로 샀는데 얘가 일시불로 전에 9,500에 샀다.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러면 500만 원 깎아준 거라겠죠. 이때 취득가액은 9,500이다 500이다. 9,500이죠. 왜? 그럼 이때 용어가 뭐라겠어요? 할인 받은 금액과 된 금액 중 어느 게 취득가액이다? 할인된 금액 그랬죠. 할인된 금액이 9,500이고 할인받은 금액이 500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인받은 500은 취득가액 포함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5번 질문은 연체료 나왔잖아요. 그럼 뭐요? 개인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다가 맞는 지문이죠. 법인 그럼 포함한다.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39번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39번. 다음은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 시가 표준액 있잖아요. 시가 표준액. 그래서 요게 기준 공시 가격이잖아요. 이거 공시 가격. 그죠? 근데 토지의 공시 가격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그죠? 그리고 주택은요.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눠가지고 얘는 개별주택 가격 이렇게 해서 공시가 되고 개별주택 가격 얘는요. 공동주택 가격 해가지고 공시가 됩니다. 자, 근데 이 공시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얘는 매년 5월 말일에 하게 돼 있고 요거는 4월 30일 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5월달 되면 프랜카드가 붙어요. 뭐 요게 4월 말에 공시됐죠. 주택이. 그럼 뭐요? 열람하고 이의 신청하라고. 그죠? 그리고 6월달 되면 토지분이 붙어요. 왜? 5월 30일 토지분 공시했으니까 이거 결정됐으니까 니네가 와가지고 열람해보고 문제 있으면 이의 신청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날짜가 얘는 5월 말 얘는 4월 말에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2016년 3월 1일에 토지를 취득했다 쳐봐요. 토지를. 그럼 얘가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치면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2016년 3월 1일에 토지를 취득하면 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언제 걸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까? 세법 취득세는. 원래 취득세는 언제 걸 적용해야 돼? 에? 2015, 누가 2015년이래?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거를? 2016년 3월 1일 걸 해야죠. 2016년 3월 1일 걸. 왜? 저기 취득세는 언제적 금액이라고? 취득 당시 가액이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3월 1일에 취득하면 언제 거 적용? 3월 1일 거 적용, 9월 1일 거 취득하면 9월 1일 거 적용해야죠. 그런데 2016년 3월 1일에는 그 토지의 개별 공시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아직 날짜가 안 돼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가 안 돼 있어? 공시가 안 돼 있다 그 얘기지. 이 말은
올해 건 아직 뭐가 안 됐다고요? 날짜가 안 돼서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공시가 안 됐다. 이 말의 뉘앙스는 그럼 언제 건 있다는 거예요? 작년 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직전 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 연도 개별 공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공시가 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는 뭔 얘기예요? 올해 건 결정이 안 돼서 공시가 안 됐고 전년도 것도 없다. 그렇죠? 전년도가 없을 수 있냐? 없을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지금 니학 가다가 돌 실어가지고 동해바다 앞바다를 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는 메꾸는 중이었어. 그러니까 토지가 아니었죠. 근데 올해 다 메꿔가지고 3월 1일에 공사 준공 인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올해는 토지가 된 건 맞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공시가 안 됐고 전년도는 바다를 메꾸는 중이었으니까 토지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없죠. 그럼 없으면 세금 부과 안 하느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택돔스럽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 만들어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래서 뭐라고요?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이렇게 나와요.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요. 시장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공시지가 결정할 때 막 한 필지 한 필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날 세죠. 그러니까 뭐만 해? 국토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를 정해요. 표준지. 그러니까 원주는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표준지를 정한 다음에 이것만 정하는 거예요. 공시가격을. 그리고 나서 이 주변에 있는 거 뭐예요? 이 주변 건 얘랑 비교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도 또 이만큼은 또 표준지 정해놓고 얘네들은 요거하고 비교해서 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럼 이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표가 국토부에 있어요. 그러면 원주시장이 뭘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그 국토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비준표, 주택은 주택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한다? 얘가 뭐 한다?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은 결정 공시되지 않았다 그럼 뭐라고 하고? 직전 연도 그러시면 되고 공시되지 않았다 그럼 뭐 한다?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39번의 1번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이며 취득일 현재 당해년도 개별 공시지가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결정 공시되지 않았다. 그럼 뭐라고요? 직전 연도. 맞죠? 2번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검증된 가액을 과표한다. 검증된 가액을 한다는 건 사실상 취득 가액이다. 그런 뜻이죠? 왜 검증은 국수공판자 검증 맞고. 3번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할인액이 뭐예요? 할인받은 금액을 말하는 거죠.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고 4번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무엇을? 시가표준액을 과표한다. 맞나요? 맞죠? 왜? 화해조서는 어디에 안 들어가? 국수공판장 검증에 안 들어가죠. 그럼 뭐하고 똑같아? 얘하고 그럼 뭐요? 비교해서 뭐 빠른 거, 큰 거, 뭐 시가 표준액 그래야 되는 거죠. 5번이 틀렸네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목 변경. 여러분 그 지목 변경 얘기가 나오면 얘가 간주취득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지목 변경 그러면 과표가 뭐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증가한 가액 그러면 돼요. 그죠? 증가한 가액. 근데 뭐라고 나오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면 비용이 입증됐다. 법인 장부 등으로. 그럼 뭐다? 그때는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그러시면 되는 거야. 근데 5번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입증이 됐대잖아. 그러면 증가한 가액 그러면 안 되고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그래야 됩니다. 그죠? 틀렸죠. 이렇게 나오면 뭐 지목 변경 얘기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그것만 잘 정리해. 뻔한 얘기는 물어보면 뻔한 얘기. 그죠? 자, 오른쪽에 41번 문제도 하나 더 풀겠습니다. 41번. 틀린 거. 1번 건축물 건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및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는 그로 인하여 뭐한 금액? 증가한 금액이죠. 그런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다? 신축과 재축은 제외. 그거 기억하셔야 되죠?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는 얘기는 걔네들은 증가된 금액이 과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축은 증가된 금액이 될 수가 없죠. 새로 지었으니까 전체 건축비 걔가 과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축과 재축은 제외. 그러니까 제외 근데 얘가 포함.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나오면 그거지. 설마 신축과 개축 제외 이렇게는 안 내. 그렇게 쪼잔하게 내진 않아요. 우리 세법 깔끔한 과목이라 그냥 어느 정도 제외를 포함 뭐 이 정도지. 뭐 신축, 개축 이렇게 안 내요.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할 거 없어 세법은. 근데 대신 뭐는 이렇게 해라? 신재축은 제외한다. 그죠? 2번은 이런 거죠. 여러분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직접 건축을 했어. 그러니까 뭔 얘기야?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개인이 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개인이 건축해서 취득세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10억에 신고를 했어요. 그럼 얘가 신고 가액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신고하면 이걸 그대로 인정해 주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 이걸 인정해 줄 문제가 있죠. 왜요? 이걸 그대로 인정해 주면 얘가 건축비잖아요. 8억에 건축했어. 근데 신고는 얼마에? 10억에. 왜요? 나중에 양도세 덜 내려고 신고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에 뭐라고 돼 있다? 네가 이걸 인정받으려면 이 중에 얼마?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을 뭘 통해서? 법인 장부 등을 통해서 입증해라. 그 얘기죠. 그럼 나머지 금액은 입증 안 해도 계산서만 있으면 해주겠다. 그러니까 법인은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왜? 법인은 지네 장부 다 기록하니까. 법인이 아닌 자. 그 시험에 나오면 이거 나왔었죠. 나오면 얘는 이거밖에 없어. 숫자. 이걸 100분의 80 이렇게 나와. 땡 틀렸어. 90 요것만 기억하면 돼. 다른 내용 필요 없어요. 그죠? 법인이 아닌 자가 뭐 한다?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을 입증해라. 그 얘기죠. 3번 매매 계약성의 약정 금액을 지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는 그 할인받은 금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땡 틀렸죠? 아니라겠잖아. 답이 3번이네. 옆에 또 나왔죠. 4번 취득가액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아까 발생한 비용들 건설 자금이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일단 5번은요. 만약 여러분이 상가를 하나 샀어. 상가. 그죠? 원주에게 앞에 있는 상가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 상가라는 매매를 둘이 하는데 갑을이 매매를 했는데 이게 얼마냐 그랬더니 10억이래요. 10억. 그렇죠? 10억에 매매한다고 갔어. 그랬더니 을이 사러 갔더니 뭐라 그래 갑이. 이거 10억이면 판다겠죠?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래. 그거 10억. 건물만 10억. 이럽니까? 매매가가 상가 10억 써놓고 갔더니 건물만 10억이고 토지는 5억 더 내야 돼. 이럽니까? 아니죠. 보통 우리가 매매하면 10억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축물하고 토지 가격 합해서 턴키로 일괄 얼마? 10억. 이렇게 하죠. 매매는 그렇게 하고. 자, 그럼 매매했어, 얘가. 10억에 취득했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 신고해야 돼? 취득세 신고해야 돼요. 이때 신고할 때 어떡한다? 요거를 10억 이렇게 신고하면 안 되고요. 이 건축물의 가격과 토지 가격을 구분해서 각각 신고를 해요. 나눠서. 왜냐면 일단 상가 같은 경우는요.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부가가치세. 근데 부가가치세가 10%인데 토지는 안 내고 뭐만? 건물 가격만 내요. 그러니까 10억에 10%가 아니라 건물 가격의 10%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하도록 돼 있어, 법에. 근데 구분이 안 돼 있죠. 왜? 일괄취득했으니까. 자, 우리 세법. 구분 안 되면 뭐 한다겠죠? 안분한다겠죠, 안분. 자, 안분은 비율에 따라 난다. 자, 안분의 기준은 두 개라 있죠?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거의 대부분은 뭘로 간다?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그랬죠? 이때 금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뭘로 간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공시가격은 뭐가 있다? 기준시가가 있고 시가 표준액이 있다 그랬죠? 기준시가와 시가 표준액. 자, 그래서 기준시가는 언제 쓰고? 국세에서 쓰고 얘는요 지방세에서 쓴다. 그랬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 안분한다는 거죠? 일괄취득. 뭘로 안분해? 취득세. 뭘로 안분하는 거죠? 취득세. 여기 써있잖아. 시가표준액. 금방 얘기해. 금액으로 한다니까. 그럼 지방세는 뭐라고요? 시가표준액. 그럼 갑은 양도세 신고해야 되죠. 갑. 그죠? 그럼 쟤도 일괄 양도했으니까 쟤도 안분해야 되잖아. 갑은 뭘로 안분해? 그 기준시가라니까. 별거 없다니까.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그죠? 자, 우리 이거 취득세에서 이렇게 됐어. 임야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경기도, 충청남도 얘 10억. 이렇게 취득했어. 취득세 신고할 때 이거 안분해서 신고한다 그죠? 뭘로 안분해? 취득세. 금방 모르면 못 찍으라니까. 금액 찍으라니까. 사람 말을 이렇게 못 믿어요. 시가 표준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계속 하고 있구만. 설마 이거 하면서 그 면적 땡 틀렸지 이렇게 할까봐. 사람을 이렇게 못 믿어가지고 살겠냐고. 얘기하면 뭐해. 다시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여기 주택이 있어. 주택인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됐죠? 우리 재산세 낼 때 주택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세금 어떻게 계산한다? 두 개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한다 했죠? 자, 이거 해서 어떻게 한다고? 안분한다 했죠? 뭘로? 그리고 금액이라 하지 말고 시가 표준액을 해야 되겠어. 이 시험에 나왔었죠. 실제로 재산세에서 뭐라고?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면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금액이에요. 금액. 면적이 작년에 나왔죠. 작년 기출문제로 양도세에서 겸용주택 양도세 과세 면적을 구하셔야 할 때 그
그 부속 토지는 면적 비율로 한번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금액으로 간다는 거죠. 지방세는 뭐라고 하면 되고 시가 표준에 국세는 기준 시가 그러면 된다. 5번 보세요. 거기 41번 5번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그 다음 시가 표준액별로 나눈 금액을 각각을 취득해야 한다. 어렵지 않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하나. 쉬운 거 하나 풀고 맞추고 가야지. 그죠? 계속 틀리니까 짜증나죠? 자, 이걸 깔끔하게 맞추고 가겠습니다. 거기 43번 문제. 이건 뭐 깔끔 딱 풀면 되죠. 43번. 갑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60% 취득해서 그럼 뭐라고요?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었다. 자, 그럼 얘는 몇 퍼센트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60%. 자, 이때 뭘 구해라? 간주 취득에 의한 과점 주주의 과세 표준으로 오른 것은 뭘 구하라고요? 과표 구하시랍니다. 얼마? 그러니까 얼마요? 3억 6천이죠. 66은 36. 설마 여기다 10억이 60%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자산 총액은 10억인데 밑에 자산 총액 중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6억이라 했잖아요. 그럼 그거의 60%니까 66은 36에서 3억 6천.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별거 없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푸시면 자꾸 풀다 보면 나중에 푼 거 또 나오고 또 나간다니까 수십 번 푼다니까. 그러면 익숙해지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 뭐 40점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어. 점수가 남아 돌아. 걱정할 거 없어요. 그죠? 어영부만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점심 드시고 어디 가야 돼요? 도서관 가서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걸 가지고 부담을 가지면 시험을 떨어지겠다는 거죠.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